수백억 재산을 형들에겐 다 주고 막내에겐 시골 묘지 하나만 남긴 아버지. 비웃음 속에 혼자 묘지를 찾은 그날. 낡은 묘비 아래 왜 나에게만 이걸 남긴 거지? 아무도 몰랐던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이 묘지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 순간 막내는 알게 됐다. 아버지가 세상에 감춰온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외곽의 작은 마을. 이른 새벽 5시, 이현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어머니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79세의 어머니는 치매가 진행되어 현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에 약을 올려드리자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45살의 현수에게는 이제 익숙한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저렸어요. 서울에서 성공한 두 형과 달리 현수는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짓고 동네 택배 일을 병행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장남인 이현지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강남에 큰 집을 사고 살았고 차남인 이현우는 의사가 되어 분당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형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수야, 내가 고생이 많다. 아버지 이만석은 가끔 현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수는 늘 아버지가 두 형을 더 아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현진이는 공부를 잘해서 현우는 의대에 들어가서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현수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늘 조건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들만 자랑했지. 난 그냥 묵묵히 있는 놈일 뿐이었어. 현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것도 3년 전이었고 그때부터 현수는 온종일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형들은 간병인을 구하자고 했지만 현수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어머니가 낯선 사람은 무서워하세요. 제가 돌볼게요. 그렇게 현수는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를 돌보고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택배를 배달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이 오직 부모님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 현수에게 3개월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말기 간암이라고 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현수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병했지만 아버지는 의식이 있을 때도 주로 형들 걱정만 하셨어요. 현진이한테 연락했나? 현우는 바쁠 텐데. 형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현수가 혼자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현수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형들은 냉랭했습니다. 현지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일찍 가버렸고 현우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정작 3년 동안 부모님을 모신 현수는 장례식장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유산 정리는 언제 하지? 현진이 아버지 입관 전날 밤에 현수에게 물었을 때 현수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일 올 거야. 그때 알게 되겠지. 현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얼마나 남겨주실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장례식장 빈소 옆 작은 방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현진과 현우는 의자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고 현수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들었어요. 고 이만석 씨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3채와 상가 2채, 총 평가액 200억 원은 장남 이현진에게 상속합니다. 현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분당 소재 병원 건물과 의료기기, 그리고 주식 및 예금 일체 총 160억 원은 차남 이현우에게 상속합니다.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습니다. 현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36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셨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이현수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멈춰서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영천시 부감면 소재 산림 600평과 그 안에 있는 무명 묘지 하나, 그리고 관련 토지 문서를 상속합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현진과 현우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현수는 무엇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잠깐, 그게 다예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유언장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묘지 하나가 재산이라고요? 그것도 이름도 없는 무명 묘지를? 현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나? 현수는 3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묘지 하나만 준다고? 현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수백억 원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는 정말 묘지 하나만 남겨주신 건가요? 혹시 다른 문서는 없나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유언장에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묘지와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오직 이현수 본인만이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팔지도 못한다는 거네?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산이라 하기도 민망하네. 현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좀 이상하셨나 봐. 현진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아버지가 괜히 그런 조건을 다신 게 아닐 텐데. 현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임종까지 지켜드린 자신에게 이런 대우를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묘지 하나 남기려고 내가 부모 병수발 다 했던 거였나? 현수의 마음속에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형들은 이미 장례식장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야 해. 장례식 준비는 내가 마저 해줘. 현진이 정장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묘지 관리도 내 몫이니까 알아서 해. 우리는 할 일이 많아서. 현우도 가방을 들며 덧붙였어요. 형들이 떠난 후 현수는 홀로 장례식장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이상한 조건들을 곱씹어 봤어요. 왜 아버지는 자신에게만 묘지를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매매도 양도도 할 수 없다고 하셨을까? 이틀 후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가 물었을 때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봤어요. 영천시 부감면 심살리 산 123번지.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곳에 묘지를 남기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현수는 며칠 후 그 묘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현수는 오래된 경차에 삽과 낫을 싣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로 접어들자 차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묘지가 있다고? 현수는 혼잣말을 하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30분 정도 더 올라가니 길이 끝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어요. 산비탈을 따라 올라가는 좁은 오솔길.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해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수는 낫으로 풀을 베어가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 드디어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돌로 만든 작은 묘비 하나가 서 있었어요. 묘비는 이끼가 끼고 잡초에 덮여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묘지구나. 현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 주변의 잡초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얽히고 설킨 덩굴과 가시덤불을 정리하느라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1시간 후 묘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묘비에는 이름도 날짜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명의 묘지였어요. 누구 묘지인지도 모르겠네. 현수는 물을 가져와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끼와 때를 씻어내자 검은 화강암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묘비를 닦는 순간 아래쪽 돌틈에서 뭔가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현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틈 사이로 넣어봤어요.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좀 더 깊이 파보니 낡은 밀봉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누렇게 바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에게 아버지 이만석.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안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편지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묘비의 등을 기대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내 유언을 들었을 것이다.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야.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미안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너를 지켜야 할 내가 형들 눈치 보느라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언제나 형들만 챙기고 너는 당연히 희생하는 줄 알았다.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 묘지는 내 어머니의 것이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묻어달라고 하셨는데 나는 체면 때문에 선산에 모셨지. 그게 지금도 후회된다.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어머니의 묘지라니. 어머니는 지금도 집에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 현수야, 이 땅 아래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묻혀 있어. 하지만 절대 혼자 파보려 하지 마라. 누군가 몰래 오면 더더욱 조심해라. 현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만 이곳을 맡겼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형들은 절대로 이곳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줬으니까.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현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현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편히 갈 수 있었다. 이 묘지를 잘 지켜다오. 언젠가 모든 게 밝혀질 날이 올 거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땅 아래에 뭐가 묻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왜 형들이 오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현수는 묘지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무덤이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자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누군가 몰래 온다면 누구를 말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산길에는 자신의 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현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현수가 묘지를 발견하고 사흘이 지난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수야, 나 현진이야. 오늘 현우랑 같이 내려갈 거야. 갑작스러운 형의 연락에 현수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안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남긴 그 땅 얘기 좀 하려고.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땅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오후 2시쯤 현진과 현우가 고급 승용차 2대를 타고 도착했어요. 두 형은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진이 어머니께 인사드렸지만 어머니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어머니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에요. 형님들이시고요. 현수가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은 현진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내게 남긴 그 산 말이야. 네, 뭔데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말이지. 그 지역이 광산 개발 예정 지역이래. 현우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봐. 정부에서 이 일대를 희토류 광산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해. 보상금도 상당할 것 같고. 현수는 형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러게. 우리도 우연히 알게 됐어. 현우 병원 환자 중에 광산 개발 관련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 현진이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그 땅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 우리가 도와줄게. 개발 절차나 보상금 협상 같은 거 말이야. 현수는 아버지의 편지가 생각났어요. 형들에게는 절대 이곳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에게만 맡기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현수야. 너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일은 전문가가 필요해. 현우가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매매 금지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 건 변호사와 상의하면 해결할 수 있어. 현진도 덧붙였습니다. 정 안 되면 재산 재분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 수도 있거든. 현수는 형들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묘지 하나 가지고 뭘 하겠냐며 비웃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님들,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관리만 할게요. 에이, 현수야.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개발되면 묘지도 이장해야 하는 거잖아.
현진이 현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어. 안 돼요. 현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저에게만 맡기셨으니까요. 그날 밤 형들은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현수는 불안한 마음에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어머니 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현수야, 어젯밤에 누가 너희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더라. 네, 누가요? 김신의 개가 밤새 지저댔다고 해. 그리고 산 쪽으로 차 한 대가 올라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현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형들이 밤에 몰래 묘지를 찾아간 건 아닐까요? 혹시 어떤 차였는지 아세요? 검은색 승용차였다는데, 도시에서 온 차 같더라고. 현수는 급하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묘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정말로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묘지에 도착한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묘비 주변 땅이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어요. 누군가 밤에 와서 뭔가를 찾아본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진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땅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연락드릴게. 현진의 목소리에는 뭔가 확신에 찬 기운이 있었어요. 형님, 혹시 밤에 산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우리가 왜 밤에 산에 가겠어? 현진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현진의 목소리에 가짜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형들이 밤에 몰래 와서 뭔가를 찾아본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경고가 맞았구나. 형들이 이곳을 노리고 있어. 현수는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들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침 묘지를 확인하러 갔어요. 누군가 또 몰래 오지 않았나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는 폭우가 내렸어요. 현수는 어머니 옆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새벽 2시쯤 큰 폭발음에 잠이 깼습니다. 뭐지? 천둥 소리가 아닌데. 현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산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설마. 현수는 급하게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길에 올라서자 여러 대의 차량과 조명이 보였습니다. 포클레인 한 대와 트럭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수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이분이 토지 소유자시군요.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내가 토지 소유자야. 당신들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저희는 의뢰받고 온 거예요. 묘지 이장 작업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수는 묘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었어요. 묘비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땅이 깊게 파인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했어? 저기 의뢰인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현진과 현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현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현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짓이라니. 우리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거야.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토지 개발 허가 신청서야. 그리고 묘지 이장 허가서도 있고. 현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공식적인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 동의도 없이? 현수야, 너 혼자서는 이런 일 못해.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장 작업을 중단하세요. 현수가 소리쳤지만 포클레인은 계속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포클레인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운전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구덩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현수도 마음이 급해져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땅속에서 검은색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상자는 꽤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현진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꺼내보자. 현우가 작업자들에게 지시했어요.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현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철제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4명이 함께 들어야 겨우 올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상자 겉면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지? 현진이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공구로 따면 되겠네. 현우가 트럭에서 절단기를 가져왔어요. 형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수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현진은 이미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있었어요. 딸깍. 자물쇠가 떨어지고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상자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개의 문서 봉투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진이 현금 다발을 하나씩 세어봤어요. 대충 계산해도 몇십억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여기에 숨겨두셨다고? 그때 현수가 문서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현수가 직접 들어야 할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현수가 봉투를 품에 안았지만 현진이 가로막았어요. 잠깐, 이 모든 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거예요. 현수야, 이 상황에서 혼자만 알겠다고?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야. 현우도 끼어들며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뭔지 들어보자. 현우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만약 이걸 듣는 네가 현수라면 내 형들은 나와 관련된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진아, 현우야. 너희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 이미 늦었다.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 순간 현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왜 갑자기 이 땅에 관심을 보였는지, 왜 밤에 몰래 와서 뒤졌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이곳을 맡겼는지 말이에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고백은 현수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이제 말하마. 우리 집안의 부는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다. 현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현진과 현우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나는 도청의 고위직들과 결탁해서 토지 개발 정보를 미리 얻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땅을 사들여 몇백 배의 이익을 남겼지. 현수가 문서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거래 계약서들과 계좌 이체 내역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0년도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일도 했다. 현진이와 현우는 대학교 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 현진이 녹음기를 끄려고 했지만 현수가 막았어요. 형님, 끝까지 들어야죠. 현수야, 이건 조용히 하세요. 현수가 처음으로 형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현진이는 대기업에 입사할 때도 내가 미리 돈을 주고 자리를 마련해줬고, 현우가 병원을 차릴 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줬다. 현우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아버지, 왜 이런 걸 녹음해 두셨어요? 그런데 현수만은 달랐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내지 않았던 거야. 더러운 일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멀리한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늙어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에는 더욱 그랬어.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여기에 숨겨둔 거야. 문서들을 더 살펴보니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도청 간부들과의 골프 모임 사진,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의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계좌 거래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현진아, 현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더러운 돈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공범이야.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그냥 변명하지 마라. 너희들은 돈의 출처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그리고 더 많이 달라고 조르기까지 했고, 현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형들이 갑자기 이 땅에 관심을 보였는지,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이곳을 맡겼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과거 비리 사건들을 재수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일도 들통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미리 증거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숨겨둔 거야. 또 다른 봉투에는 검찰청과 국정감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로 과거 비리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야,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거나 아니면 영원히 묻어버리거나. 현수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어요.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떠넘기시는 건지 말이에요. 만약 내가 이걸 신고한다면 현진이와 현우는 감옥에 갈 거야. 그들이 받은 모든 것들도 환수될 거고.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진이 현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현수야, 제발.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형님이 가족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런 더러운 일을 하면서 왜 가족을 생각 안 하셨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현수야, 아버지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걸 믿어. 그동안 너만 희생시켜서 미안했다.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 차례야. 녹음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모든 문서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현진과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뭐요? 이걸 신고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망해.
아이들도 있고. 현우가 애원하며 말했어요. 현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날 멀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려 했던 거구나. 이제 현수에게는 평생 가장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상자 안의 모든 증거들은 현수의 방에 숨겨져 있었고, 형들은 서울로 올라가지 못한 채 마을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하루만 더 시간을 줘.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현진이 전화로 애원했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아침 약을 드리며 현수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치매로 인해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였지만 가끔 놀랍도록 선명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라고 하셨어. 어머니의 또렷한 대답에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옳은 일이요? 그래.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고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라고. 현수는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 상황에 대한 답인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현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천시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검찰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과거 토지 개발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수는 천천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 검사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수는 형들에게 연락했어요. 형님들,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현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현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현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형님들도 아버지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옳은 일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현우가 소리쳤지만 현수는 냉정했어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현수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현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다니. 이거면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영장이 나올 것 같네요. 검찰청에서 나온 현수는 휴대폰을 껐어요. 형들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과거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대기업 임원과 의사 형제 구속. 현수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현진과 현우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20여 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설명했어요. 특히 이들의 막내 형제가 양심 고백을 통해 모든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형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현수야,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옳은 일이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이장님의 위로에 현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현진과 현우의 재산 몰수 결정이 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국가로 환수되었어요. 현수는 다시 그 묘지를 찾았습니다. 파헤쳐진 땅을 정리하고 새로운 묘비를 세웠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만석과 그의 아내 잠드는 곳.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신 분들. 아들 현수가. 현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족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현수를 양심 고발자라고 불렀지만 현수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따른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정부에서 과거 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현수에게 표창장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현수의 진심 어린 대답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모시며 시골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현수는 전처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 누구라고 했지? 어머니가 또 현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현수예요. 어머니 아들이고요. 아, 그래. 착한 아들이구나. 현수는 매주 한 번씩 묘지를 찾아가 관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고 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어느 봄날 현수는 특별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작은 나무 묘목 하나였어요. 벚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무 하나 심어드릴게요. 현수는 묘지 옆 작은 공간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벚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묘목에 물을 주며 현수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봤어요. 형들은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현지는 3년, 현우는 2년 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편지들이 왔었어요. 현수야,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가족을 배신한 거야. 하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형들의 편지 내용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옳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현진의 최근 편지였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현우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수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들도 아버지의 잘못된 길에 휩쓸린 피해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를 다 심고 현수는 묘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내 길을 갑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날 보며 웃으실 거라 믿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현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신고한 덕분에 과거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더라.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토지 수용당하면서 제대로 보상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 거야. 다 내 덕분이지. 현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림청에서 내게 귀농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 모범 귀농인으로 선정됐다나?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인데요. 그래도 받아. 어머니 병원비라도 보태라고. 전화를 끊고 현수는 웃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나무 하나 심었어요. 벚나무요. 벚나무? 좋겠네. 꽃이 예쁘게 필 거야. 순간 어머니가 또렷하게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내년 봄에는 꽃이 필 거예요.
그럼 같이 보러 가자.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현수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현수는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벚나무 하나요. 이 나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죄도 씻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용서해요.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묘지가 있는 곳도 환하게 보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현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로 했어요. 몇 년 후 그 작은 벚나무는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봄마다 그 꽃을 보러 올 정도였어요. 현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가끔 출소한 형들이 찾아와 함께 묘지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를 바라보며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현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작은 벚나무는 오늘도 산바람에 흔들리며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